안녕하세요, 고엠입니다. 지금 제 채널에서 제일 인기 있는 영상은 알뜰폰 요금제 변경기인데요. 그거를 올리기 전에는 화상병원 입원기가 제일 인기 있는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화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루다 보니까 3년이 지났어요. 지금 딱히 찍어둔 영상이 없던 차에 뭘 올릴까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이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의 화상에 대한 이야기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을 입게 된 사고 발생 일시는 2017년 6월 3일 저녁이었어요.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저녁이라는 것만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엄마가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던 때였는데 제가 그때 가게에서 이제 청국장을 옮기려고 하는데 이렇게 뚝배기에 청국장 이렇게 뚝배기가 뜨거워서 안에 청국장이 막 끓고 있던 와중에 그 청국장이 끓어 넘치면서 그 국물이 제 오른쪽 발등 위로 쏟아졌죠. 그때 제가 상황을 좀 악화시킨 게 바로 양말을 벗고 찬물로 이렇게 발등을 식혔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죠. 그냥 수건으로 발등만 쓱쓱 닦고 말았어요. 왜냐면 그러고 나니까 별로 뜨겁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물론 처음에 국물이 쏟아졌을 때는 엄청 뜨거웠어요. 근데 뜨거우면 바로 양말부터 벗어야 되는데 우걱우걱 하다가 그냥 수건으로 바로 이렇게 닦았는데 수건으로 닦고 나서 보니까 별로 뜨겁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양말 그대로 신고 있었네. 자기 전에 샤워를 하고 발등을 보니까 그냥 벌겋게 되기만 하고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여서 그냥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더니 물집이 왕만하게 생겼어요. 이제 그제서야 뭔가 처치를 했죠. 듀오덤, 그 재생 테이프 이렇게 사각형의 큰 거 잘라 쓰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 큰 거를 그냥 발등 위에다가 후시딘만 바르고 그 위에 듀오덤 재생 테이프를 딱 덮는 것으로 처치를 했죠. 그리고 또 다음날이 되었어요. 그때 물집이 터져가지고 후시딘을 다시 바르고 재생 테이프를 갈아줬죠. 그리고 다다음날 캐리비안 베이를 갑니다. 아침에 방수밴드를 상처 부위에 붙이고 신나게 놀다 왔어요. 그리고 다음날이 됐죠. 일어났는데 발이 너무 아픈 거야. 걸을 수가 없게 아픈 거예요. 일어나서 이제 걸으려고 발에 힘을 주는 순간 그거조차도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픈 걸 잠깐 참고 천천히 움직여서 걸으면 그 아픈 게 견딜 만하게 아파져서 걸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걷다가 잠시 앉거나 눕거나 뭐 쉬어가지고 걷지 않게 되면 또 아픈 거예요. 또 움직일 수가 없겠는 거야. 그러면 또 천천히 움직여서 어느 정도 또 움직일 수 있게 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살짝 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날에 수영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혹시 감염된 게 아닌가. 방수밴드의 효과는 대단해서 발에 수영장물이 들어온다거나 하는 건 없었어요. 그런데도 뭔가 찝찝하긴 했죠. 병원에 가봐야 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서 화상 전문 병원에 방문하게 됐죠. 그때는 이런 영상을 찍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상처를 사진을 제대로 찍어 놓지 않았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대신에 설명으로 그때 상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물집이 이렇게 얘가 물집이에요. 이렇게 물집이 생겼는데 이제 안에 물이 빠지면 이렇게 착 껍질이 예쁘게 가라앉는 게 아니고 제가 물집을 터트렸던 게 아니고 그 위에 그냥 밴드를 붙여놓은 상태여서 얘네들이 그냥 껍질이 찢어지면서 물집이 빠졌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방으로 껍질들이 좀 붙어 있었는데 어느 부분은 막 껍질이 이렇게 말려가지고 뭉태기로 붙어 있고 어느 부위는 그냥 상처 부위가 막 다 드러나 있고 아주 난장판인 상태였었는데 병원에 가니까 그 껍질을 제거하시더라고요. 그 껍질이 상처에서 나오는 물들과 범벅이 돼가지고
쫙 달라붙어 있었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진짜 살살 떼어내 주시는데 저는 느낌상으로 그냥 막 잡아 뜯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너무 아프니까 귀가 막 멍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드레싱을 마쳤는데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서. 저는 그냥 가볍게 처치만 받고 몇 번 통원하다 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입원이라니. 그래서 얼마나 입원을 해야 되냐고 여쭤보니까 그건 알 수 없다고. 화상 상처라는 건 경과를 계속 지켜봐야 하는, 그 경과에 따라서 이게 가피절제술을 해야 될 수도 있고 피부 이식술을 해야 할 수도 있고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일단 입원은 했어요. 입원할 때 피 뽑고 흉부 사진 찍고 뭐 주사 맞고 막 했던 것 같아. 입원하고 병원 생활은 뭐 매일 똑같았죠. 하루 루틴이 밥 먹고 약 먹고 상처 처치받고 주사 맞고 뭐 밥 먹고 약 먹고 밥 먹고 약 먹고 자고, 이거를 저는 4일을 반복했어요. 총 4일을 입원했거든요. 제가 그 당시 폐쇄적인 느낌에 굉장히 공포심을 느끼던 때라 의사 선생님 뵐 때마다 병실에 있기가 너무 답답하다고 퇴원시켜달라고 징징대가지고 4일만 입원했던 거지, 원래 의사 선생님은 일주일 더 입원해 있기를 바라셨었거든요. 근데 제 상황을 봐주셔서 4일 입원하고 퇴원을 하고 통원 치료를 했었죠. 마지막 통원 치료일이 6월 21일이었으니까 총 치료 기간은 이렇게 계산 안 돼? 이만큼 걸렸어요. 서론이 너무 길었다. 이제서야 이제 이 영상 제목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화상 흉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흉터라고 말하는 이유는 티가 나기 때문이죠. 제가 흉터라고 하긴 했지만 언뜻 보면 잘 모르겠죠. 어쨌든 지금은 다 나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태예요. 여기 이게 병원에서 줬던 브로셔인데 여기에 이제 화상 치료 과정이 있어요.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병원에 바로 방문을 하지 않아서 이 쿨링 단계부터 처치가 시작된 게 아니고 염증 및 예방 치료부터 시작을 했는데 피부 재생 치료까지 하고 관뒀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피부 재활 치료라고 해서 레이저 뭐 이런 흉터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이제 관리가 들어가는 과정인데 저는 이 과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만약에 이 과정 레이저 치료를 했다면 흉터가 아예 티가 안 났으려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아무튼 지금 상태는 이렇습니다. 제가 시간 변화에 따라서 이 상태를 사진을 잘 찍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영상을 만들 거라고는 생각도 못해서 찍어둔 게 없네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제 영상과 사진들을 다 뒤져가지고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을 좀 발견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변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받았을 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화상 입은 지는 일주일 지났을 때 모습이죠. 이 하얀 부분이 죽은 피부예요. 얘 경과에 따라서 수술이 결정되기도 하고 또 입원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저는 잘 호전돼서 약을 먹는 것과 치료제를 바르는 것으로 치료가 가능했죠. 이 사진은 치료한 지 13일째 됐을 때 화상 입은 지 18일이 지난 시점이에요. 날짜는 6월 21일이고요. 이때가 마지막 통원 치료를 끝낸, 그러니까 상처 치료를 다 끝낸 시점이에요. 이제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관리하겠다, 피부 재활 치료는 하지 않겠다 했던 날 사진이죠. 보습제랑 흉터 제거제? 치료제? 그거를 바르고 나서 찍은 사진인데 사진으로 보면 좀 좋아 보이죠? 영상을 보면 또 좀 달라요. 이 쭈글쭈글한 이 막이 피부가 재생된 건데 이 시기에 진짜 가려웠어요. 가려우면 보습제를 듬뿍 바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가려울 때마다 보습제를 막 열심히 치덕치덕 바르긴 했는데 그래도 못 참게 가려울 때가 한 번씩 있었어요. 그때는 얼음을 발등 위에 올려놓고 계속 문질러대고 이랬는데 그 가려움이 한 달 동안 지속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점점 가려움이 정도가 약해지면서 아예 없어졌는데 또 문제는 그 가려움이 없어지던 시점에서 점점 색소 침착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색소 침착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냐면 이 상처 부위 경계를 시작으로 안으로 점점 이렇게 색소 침착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영상은 치료를 끝낸 지 한 달이 지난 7월 23일 대천 해수욕장에 갔을 때 영상인데 잘은 안 보여요. 상처 부위가. 그런데 색소 침착이 시작된 게 보이실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볼까요? 이 사진은 치료를 끝낸 지 2달 정도 지났을 때인데 날짜는 8월 23일이에요. 비 오는 날 샌들 신고 나갔다가 샌들이 끊어져가지고 슬리퍼 사고 신고 오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사진을 찍었던 건데 상처는 잘 보이지 않지만 또 색소 침착이 아주 잘 보이죠. 저 시커먼 부분 있잖아요. 저거 딱지 아니에요. 색소 침착이 정말 심해져서 저렇게 시커먼게까지 된 거였죠. 그냥 맨살인데 저랬어요. 탄 것도 아니에요. 전날은 비가 와서 선크림도 안 바르고 그랬던 거지 평소에는 선크림 바르고 꼭 양말 신고 다녔거든요. 저 당시에 제 발등 상태를 보고 와 이거 어쩌나 싶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잘 보이지 않는 부위다 보니까 그냥 딱 봤을 때 씨 어떡해 이러고 말고 그냥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또 그리고 이 무렵부터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발랐었어야 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흉터 스프레이랑 막 보습제는 그래도 바르긴 했어. 붉은기 빼주는 크림인가 그거 있었어. 그거를 이제 바르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냥 보습제랑 선크림만 바르고 있었죠. 또 이 당시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제 술을 마시면 저는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져요. 몸에서 술을 잘 못 받아가지고 얼굴 빨개지는데 동시에 이 상처 부위도 똑같이 그 모양대로 붉어지는데 그게 참 재밌었네. 사족이었습니다. 이제 색소 침착이 좀 되기 시작해서 걱정을 하긴 했지만 또 나돌아다니기 바빠서 제 발등에 관심을 기울일 새가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또 어영부영 내 발이 어떻게 되든 말든 흘렀죠. 그러다가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 색소 침착된 부위들이 옅어지고 있다는 걸 제 브이로그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앞에 영상에서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인데 색소가 이제 많이 옅어졌죠. 색소가 옅어지니까 이제는 다 나았네 이런 생각으로 상처는 이제 완전히 잊고 살았어요. 그래서인지 이 이후로는 사진과 영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나마 발견한 게 1년 3개월이 지났을 때 시점의 영상인데 별로 티가 안 나죠? 자, 이렇게까지가 화상을 입고 저의 발등의 상처, 흉터 변화가 어땠는지 볼 수 있는 영상과 사진이었고요. 치료 후 경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겉보기에 다 나았구나 라고 느낀 건 1년쯤 지났을 때이긴 한데 왜냐하면 상처 부위가 되게 예민해져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3살이어서 그랬나? 이게 제 발등이라고 치면 화상을 입었던 부위, 3살이 올라온 그 부위를 만지면 그 감각이 다른 부위는 뭐 1 정도로 느꼈다고 하면 3살이 돋은 그 부위는 7에서 8까지 느끼는 되게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그 살이.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한 3에서 4 정도의 감각으로 느끼는데 아직도 뭔가 예민한 느낌이 있긴 해요. 되게 처음에는 이질적이었거든요. 여기만 유난히 예민하게 감각을 느껴가지고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야 이제는 완전히 다 나았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의 이제 화상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데 뭐 병원에서 어떤 약을 먹었고 어떤 약품을 이용해서 치료를 받았고 비용은 얼마나 들었고 실비 청구는 어떻게 해서 돈은 얼마나 받았고 이런 걸 다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편집하는 제가 힘들어요. 이 영상의 조회수를 보고 또 다른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할지 말지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결론은 다치지 말자.
다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인생사 뭐 내 맘대로 되나? 불가피하게 다치게 된다면 즉각적으로 알맞은 조치를 취하자. 상처는 어떻게든 치유되지만 흔적은 남는다. 그 흔적을 최소화시키는 게 좋으니까 빠른 조치를 취하자.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을 마무리해 볼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